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어제 모든 언론들은 우리나라 국민 76.6%가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여론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전하고 있는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조사 방식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달간의 최종현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를 추출하고 그 속에서 가구원을 추출하는 3단계 방식으로 매우 공정한 방식으로 직접 가구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 아닙니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상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유선전화 100% 전화 면접 조사 방식보다 더 보수적인 대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갑자기 찾아와서 여론조사를 할 게 있다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도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지? 라는 걱정이 드는데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도 윤석열이 원하는 핵개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대답을 하는 어르신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세대보다 핵 보유를 강력하게 원하는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그 어르신들에게 원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쌍팔년도 군사정권에서나 하는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물었다. 그것을 한국갤럽이라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내세워서 마치 전체 국민들의 생각인 양 포장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은 이 기사를 비판 없이 퍼날랐다. 그래서 독자적인 핵개발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결과를 접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전직 부차관보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익이 있다면 미미할 것이다. 핵무기 배치에 따르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모욕이 될 것이다. 왜? 미국을 동맹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은 좋은 나라로 통한다. 많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탈퇴하면 불량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덜 환영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뺨을 때리며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중한 동맹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처리하면서 한국 스스로 그것을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몇몇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좋은 방안이라고 여기는 미국 정부 관리나 안보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조작은 되었지만 이와 같은 70%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를 거칠게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공백 속에서 그것을 방패 삼아 이것들은 안보 장사를 계속 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꿈을 마구 떠들면서 반대 진영을 위축시키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론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소중하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이외에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김의겸 의원의 논평이 사실무근이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논평의 근거가 되었던 뉴스타파 신모 기자는 방송에 나와서 그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기술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은 답변을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도 우리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판사도 물어보고 검사도 물어보고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정점인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들조차도 이 종목을 언급하면서 김 씨가 우리 기술 주가를 관리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물어봤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술 주가를 관리한 혐의로 이 김 씨는 이미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2014년에 징역 6년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특정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 기술 주가를 관리했었다고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술은 작전주가 아니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쟁점은 김의겸 의원의 표현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앞서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민보 기자는 연루와 연루 의혹의 표현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루 의혹이 있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연루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루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모녀가 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검사가 그렇게 말을 했고 관련 자료까지 법정에서 제시가 되었다. 다만 그게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모녀와 함께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우리 기술이라는 작전주도 관리를 했다는 것은 팩트. 거기에서 김건희 모녀가 지들끼리 주식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팩트. 쉽게 말해 두 개의 도박장을 한 사람이 운영을 했는데 김건희 모녀가 두 곳 모두에서 도박을 했다. 그래서 상습 도박 세력이라고 싸잡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연루 의혹이 있었다고 표현하면 괜찮았을 텐데 연루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람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시민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치인들이 논평을 낸 것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사보다 훨씬 근거가 박약한 기사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서로 논평 내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김건희가 말 꼬투리를 잡았다. 얼마나 급했던지 관련 팩트를 체크하지도 않고 거짓말까지 치면서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법무부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정황을 법정에서 드러냈던 그 검사 2명을 유학 보내거나 인사 발령 조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김민석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았고 올해 4월부터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인사 발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인사 발령 이후에도 이들 검사들이 주가 조작 재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판 직접 참여 여부는 소속 검찰청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은 1심 선고가 2월 10일입니다. 이후 항고심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들이 계속 참여할지는 미지수가 되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건 도중에 이렇게 인사조치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과거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도중에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그 월성원전 수사, 검언유착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유임되었습니다. 특히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했던 변필건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었지만 자리에 그대로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들 또한 당시 중앙지검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의지가 있으면 남기고 의지가 없으면 유학 보내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김건희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